자, 이제 17학년도 30번 문제입니다. 와, 이 문제요. 이게 재작년 수능이죠. 그쵸? 수능 30번이었는데 처음 나왔을 때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요. 역함수를 건드렸어요. 여러분 역함수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특히 우리 문과 친구들. 역함수를 건드려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요. 생각보다는 그냥 할만한? 겁만 안 먹으시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작만 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라도 이 문제를 보고 겁먹어서 못 푼 친구들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일단 요식 있지. F랑 G가 역함수 관계거든?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 당연히. 그럼 못 구해. 근데 요걸 간단히는 할 수 있어. 대신에 GX는 모르니까 GX를 이용해서. F는 완전히 아니까 F'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F'은 대입을 해야 되고, 그건 대입을 하고, GX는 대입을 하지 마. 그냥, 그러니까 설정을 하지 말고 그냥 GX라고만 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GX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 그런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걸 정리를 잘 하시면 일단 준비는 된 거예요. 한 50%는 제가 거기까지만 했다고 봐요. 일단 멈추고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저랑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4F'X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은 거기까지 먼저 제가 말씀드린 데까지 갈게요. 이렇게 되죠. 자, 요것만 좀 클로즈업해서 볼게요. 일단은 F'이 뭐였냐면 3X제곱에 6X에 더하기 6 제가 미분했어요. 요것만 보세요. 자, 그러면 요 fx를 미분한 함수 있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서 대입을 해볼게요. 자, 해봅시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다 다 4를 곱하면 되죠. 어차피 간단히 할 거라서 다 곱하고 갈게요. 그러면 12의 x제곱. 그 다음은 24의 x. 그 다음은 24. 자, 그 다음 12의 x 마이너스 18. 됐어? 자, 그 다음 F'에다 G를 넣을 거지. 그때 X자리에 넣을 거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이렇게 되죠. 제곱. 그 다음은 GX. 그 다음은 이렇게 되지. 됐어?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요. 어쨌든 GX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요거의 근이 X거든요. 근데 GX에 대한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쪽으로 몰아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몰죠. G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제곱. 마이너스 6의 GX까지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다 몰아주면 요거 오른쪽으로 넘기자.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네. 마이너스 24, 10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12x. 근데 얘 없어진다. 이거 6이잖아. 여기 6이잖아.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얘들아. 문제가 뭐냐면 요게 0일에서 여기서 쓸까? 0일에서 실근을 갖는데 그게 문제야. 그렇게 되도록 K값을 정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의 실근이라는 건 어쨌든 X값이죠. 근데 GX는 해결을 못했으니까 GX가 있는 채로 뭔가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근을 구하려면 인수분해해서 는영 놓은 다음에 그때 X값이 근이니까. 맞지? 따라서 이걸 인수분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3으로 다 약분을 해볼까요? 없애볼까요? 그럼 3 다 없앨게요. 그럼 여기 2되죠, 2. 그럼 여기 4돼요. 여기도 4 됩니다. 그러면 요거 묶으면 인수분해가 되죠. 이게 잘 안 보이시면 GX를 그냥 뭐 예를 들어 Y의 제곱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무슨 인수분해가 돼? 요거 두 개. 1학년 때 내용이잖아. 요거 두 개 합쳐서 인수분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쳐서 인수분해하면 둘이 또 엮을 수가 있지. 어떻게 엮어? 요거 두 개 인수분해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잖아. 그래요? 그럼 봐라 얘들아. y 마이너스 2x가 똑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y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뒤에가 뭐가 돼? y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0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y 자리에다가 gx만 넣어서 다시 써주면 되지. 위로 올라갈게요. gx에다가 마이너스 2x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gx에다가 2x 마이너스 2. 지금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y 자리에 gx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gx로 되어 있어서 인수분해를 못하겠다? 혹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y로 치환한 거예요. 그랬더니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인수분해 공식이죠. 두 개 짝짓는 거. 4개짜리 인수분해는 두 개 짝지면 인수분해가 보통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1단계예요.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x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는0이 되는 건 요거는 0, 요거는 0이니까 그렇다면 gx가 2x가 되는 그러한 x값 이게 근이죠. 대신에 0, 1 사이에서 맞죠? 이거나 아니면 gx가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되는 그러한 x값이 0, 1 사이에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도록 k를 정해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들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gx는 원래 함수만 알지 그거의 역함수라서 모양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그래프로 움직여 봐야지. gx는 뭐냐면 역함수 그려보면 돼. 대강 개형만 그려보고 얘는 뭐지? y는 2x 직선이네. 그러면 하나의 함수와 3차 함수의 역함수인 거지. 그거랑 직선이 0, 1 사이에서 근이 존재한다. 응? 그 얘기잖아. 그렇게 되는 k값이 누구누구가 되겠냐? 구하면 되고. 그지? 또 이것도 gx가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직선 내려가는 직선이지? 그거 만나는 점 0, 1 사이에 만난다. 그 얘기잖아. 그렇게 되도록 k를 구해봐. 그 얘기예요. 그렇게 구한 k값들 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모아서 최대 최소라고 정해서 값 구하자.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오세요. 다 됐어요 이제. 자 gx는 2x랑 만나는 걸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얘들아 준비 뭐냐면 한번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fx가 요런 함수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미분해보자. 미분 3x제곱 6x 더하기 6이죠. 그랬더니 3으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거든? 응? 그러고 봤더니 사실 뭐 이 뒤에는 묶구나 마나야 이거가 목표가 아니었고 여기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어지고 이 뒤에가 이렇게 되거든? 이게 무슨 말이지? 2차 함수가 됐는데 완전 제곱 만들고도 3이 있어. 완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3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전체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네? 함수값이? 뭐가? 미분한 게? 그럼 원래 함수는?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게 어쨌든 0보다 크다는 거잖아. 미분이 0보다 크대. 그럼 증가함수란 얘기네. 그지? 당연한 얘기인 게요. 원래 함수가 증가 혹은 감소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죠. 1대1 대응이어야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증가 혹은 감소가 나올 건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증가가 나온 거죠. 여기까지 됐죠? 돼요. 근데 그래프만 그려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K를 모르니까 대략 그렸어요. 그러면 Y는 X에 대칭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면 이걸 Y는 X에 대칭시킨 역함수도 어때요? 완만하긴 하지만 증가함수예요. K값에 따라서 어쨌든 이 분홍색 원래 함수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K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고 요 그래프만 좀 보세요. 요 밑에 거만 보세요. 지금 요 설명만 할 겁니다. K가 크면 위로 올라가고 K가 작으면 F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요 함수는 이게 G거든요. 이 G 함수는 Y는 X에 대칭시켰잖아.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되겠지? F는 위아래로 간다면 여기는 왼쪽 오른쪽으로,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인 거예요. K 값에 따라서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계속 증가가 맞죠. 맞아요? 오, 맞아요. 따라서 F가 증가하면 G도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 있으면 K값에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거는 K값에 따라서 G는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인데 여전히 증가 보이시죠? 그래서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이건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원래 함수가 증가하면 역함수도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따가 그래프 상황으로 찾으실 때 조금 편해요. 요런 바탕 지식이 있으면. 아시겠죠? 갔다가 감소하고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그래프 상황이 확실히 보이니까 훨씬 그 단서를 잡아서 구하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는 이런 것도 아시면 문제를 풀기가 좀 편한 게요. 이 F라는 함수는 어쨌든 3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도함수가. 여기만 또 클로즈업해서 볼게요. 그 얘기는 이 F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미분계수 있잖아요. 그 미분계수가 가장 작은 값이, 미분계수의 최소값이 3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 F의 미분계수의 최소값이 3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를 한번 보면 요거 가장 작을 때가 여기 있잖아. 그치? 요때 도함수가 3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그쵸? 근데 그럼 이걸 y는 x에 대칭시키면, 그치, y는 x에 대칭을 시켰을 때는 그때는 gx의 도함수의 반대로 최대값이 나와요. 그게 3분의 1인 거예요. 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이과에서 배우는 역함수의 미분이라는 걸 알면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보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문과니까 요걸 바로 도출하진 못해도 괜찮아요. 그치만 어떤 상상은 하시면 되냐면 F가 도함수가 3보다 크거나 같잖아. 가장 작을 때가. 그러면 G도 한번 보니까 도함수 미분한 걸 한번 보니까 가장 클 때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가장 클 때가 요때에 대칭이 되는 3일 때에 대칭이 되는 게 가장 도함수가 크고 나머지는 그거보다 점점 작아지잖아. 작아지다 올라왔다가 다시 작아지니까. 그래서 그거의 대칭점 3분의 1인 요 지점에서 요거의 대칭점에서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더 작구나. 도함수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구나. 요걸 그림으로만 파악하셔도 이 문제는 사실 문과에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 편하기는 한 거죠. 자, 좋아요. 그럼 제가 이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건데요. 지금 뭘 할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얘기에서 요거 하려고 했잖아요. gx랑 ex가 만나는 점 있잖아. 그치? 그 만나는 점에 해당되는 걸 찾을 거예요. 그게 0,1에서 0부터 1 사이에 이제 실근인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 그래프로 접근하시는 게 빨라요. 자, 보자. 이 그래프만 좀 클로즈업해서 보자. y는 ex는 고정이잖아. 이거 먼저 그려. 그래서 1일 때 2를 지나니까 1일 때 2를 지나게 요런 그래프를 그려. 어차피 나는 0부터 1만 관심이 있어. 나머지는 안 그려도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요. 이제 gx라는 함수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쨌든 증가함수잖아요. 그죠? 어쨌든 증가함수예요. f가 증가였으니까 g도 증가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한없이 커지진 않아요. 기울기의 최대가 3분의 1로 제한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뭐 이런 그냥 함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신에 K 값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 말 이해가 가죠? F는 아래에서 위로 K 값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G는 K 값에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함수가 된다는 거죠. 제 말 아시겠죠? 그러면 0부터 1 사이에서 근을 갖고 싶어. 그럼 어느 점에서 G랑 이게 만나면 가장 작고 가장 큰 K 값을 가질 수 있을까? 그치. 경계가 되는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났을 때가 가장 작은 K 값과 가장 큰 K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가 가장 작은 K 값이겠죠. 제일 왼쪽에 나오니까 K가. 그 다음에 이때는요. K의 최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서가 되는 거는요. K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요. 1,2를 지날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K의 최대는요. 0,0을 지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함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원래 함수는 요거 조심해야 돼, 얘들아. x세제곱에 3x제곱에 6x에 더하기 k에다 넣어서 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요게 g 함수에서 대입해서 나오는 값인 거잖아. 그지? 잘 봐, 얘들아. g1이 2라는 거잖아. 그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g0이 0이 되는 그때가 최대가 되는 k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얘들아, 역함수에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f2는 1로 표현할 수 있지? xy 역할이 바뀌니까. 또 이것도 f0은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요걸 f에다 대입해서 그때 k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알겠다. 좋아요. 자, 그럼 2를 대입하시면요. 8, 4, 3, 12, 12 더하기 k는 1 하고 구하시면 되죠. 그럼 k가 얼마야? 마이너스 7. 그래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0일 때 0이라는 거니까 0을 다 대입하면 그렇지. k는 0. 아, 그래서 k는 최소는 마이너스 7이 나왔을 거고 최대는 0이 나왔을 거야. 요 경우라면. 알겠지?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부터 0 사이를 움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요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하게 돼. 그 얘기죠. 됐어요. 좋아.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g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랑 만나는 점을 또 따져볼까? 해볼게요. 똑같아요. 요것도 요 그래프만 클로즈업해서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는 건요. 어쨌든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y절편이 2가 되고요. x절편이 1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는 0하고 1 사이에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확대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똑같아요. 어쨌든 gx라는 함수는 증가하는 건 변함이 없고 기울기가 더 커지거나 하지도 않아서 요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k값에 따라서. 그쵸? 좋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를? 여기를 지날 때와 요 점을 지날 때가 단서가 돼서 이때가 가장 왼쪽에 있으니까 k의 무슨 값이 나와요? 최소가 나오고요. 이때가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k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k의 최소값이다. 그렇다면 어느 점을 지나는 단서를 잡니? 0,1을 지나면 되겠고요. k의 최대다. 그러면요. 1,0을 지나는 단서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좋아요. 자, 이제 크게 봅시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갈게요. fx가 요거라고 다시 한번 계산을 위해서 써드리고요. 자, 이제 볼게요. 요 얘기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g0이 2라고 했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라고? f2가 0이라고. 맞니? 자, 그 다음 또 하나. g1이 0이잖아. 그 얘기는 f에서는 뭐라고? 0이 1이라고. 그래서 그걸 구해서 k를 또 구하는 거지. 자, 가볼게요. 2를 대입해주면 8, 마이너스 12, 12 더하기 k가 0이니까 k가 얼마니? k가 얼마? 마이너스 8. 그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0, 0, 0에서 k가 얼마니? 1이죠. 맞아요? 요 옆에 써야겠다. 자, 그럼 얘들아, k는 뭐부터 뭐까지가 돼야 돼? 마이너스 8부터 1까지가 돼야지.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8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보자. 정리해보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부터 0까지 괜찮고 또는 k는 마이너스 8부터 1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이게 되겠지? 이 중에서 제일 큰 값은 이게 되겠네? 그러면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제곱을 하라고 했지? 따라서 제곱을 해서 더하면 65가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